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세훈이가 1월 17일 날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했죠. 이로써 오세훈과 나경원 대 국민의힘에서의 경쟁, 그리고 국민의힘 외곽에서의 안철수와의 3자 대결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18일부터 21일까지, 21일이죠. 22일까지인가 국민의힘 후보자 등록을 받으니 윤희숙이가 출마했으면 한다 하는 바람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진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고고TV의 지론입니다. 신진 세력이 나와서 비록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이들 벌써 나경원이가 오세훈은 벌써 나이가 60세고 나경원이도 82학번이니까 60세 내년이면 60세 되죠. 솔직히 말해서 현재를 관통하는 구시대 인물이죠. 나경원하고 오세훈은. 그리고 안철수도 역시 60세예요. 구시대 인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3명 중에 누가 국민의힘 야권 후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하던 그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통과하면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며 오세훈과 나경원이가 통과되면 나경원이를 둘 중에 한 명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도지에서는 아직까지 중도지하고 언론 찌라시들은 계속해서 단일화를 갖다가 논의하는데 단일화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는 한 단일화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재미있게 보는 프로가 JTBC의 뭉쳐야 산다, 뭉참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대표들, 그죠? 국대급들이 나와서 축구를 갖다가 처음부터 배워서 지금은 그 지역 조기 축구 대회에 나가서 오늘 보니까 4강까지 아슬아슬하게 후반전 2분 남겨놓고 2골을 넣고 동점을 만들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4강을 진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국민의힘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것이다 하고 저는 보며 그 다음에 승부차기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안철수하고 국민의힘 대표 주자가 지지율을 같이 가져가면서 승부차기로 1대1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예상을 해요.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 3명의 특징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일단은 보면은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 보수 중도 지향주의자입니다. 보수 중도. 과거부터 오세훈은 국민의힘 구새누리당을 개혁을 하자 그러고 중도로 가야지 이긴다 하는 사람이었고 국민 경선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당원들이 우파, 쉽게 말해서 TK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황교안이하고도 1대1 붙어서 시민 경선에서는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은 TK 수국골통 세력이 황교안을 뽑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참하게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을 대패했죠. 그 다음에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입니다. 보수 성향인데 나경원도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 원내대표를 안 맡았더라면은 그 전에 나경원은 보수 중도 지향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패스트트랙 맡기 전에 원내대표를 TK 세력에 의해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되고 광화문에 나가고 TK 세력을 등에 업고 투쟁을 하는 바람에 나경원은 보수 쪽 우파 강성 우파 쪽으로 지금 좀 돌아선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철수는 누가 뭐래도 좌파 중도 성향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얼치기 그 평론가들이나 그 평론가들 사실대로 말 안 합니다. 또는 유튜브를 보고 안철수가 보수자, 중도 보수다 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진보 보수,
진보 중도, 좌파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안철수는 절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보수라는 것은 경제를 인간의 경제적인 삶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세 명이 정체성, 즉 이념 정체성에선 차이가 납니다. 오세훈은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고 또 나경원은 보수 강성을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는 진보 보수, 진보 중도, 좌파 중도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경선이 들어가면은 바람을 일으키면서 유준석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유니슨이 나와도 경선에서 통과할 이런 초재선들이 다 밀어주면 모르겠지만은 현재 유니석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세훈과 나경원 중에서 단일 후보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야권, 전체 야권의 민주당 대적자로 되겠죠. 안철수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에서 통과를 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겠다. 밀어주겠다. 이런 거고요. 오세훈 같은 경우가 지금 요번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안철수를 언급함으로, 즉 안철수에 대한 종속 변수로 했었죠. 1월 17일까지 안철수가 입당이나 국민의힘의 입당이나 합당을 한다면은 자기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안 한다면은 자기는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안철수를 종속 변수로 안철수를 상수로 만들고 자기가 종속 변수로 만든 것은 대단한 실책을 범한 거예요.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 또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우파를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파를. 그래서 우파 유튜브도 돌아다니고 그럴 텐데요. 그거를 갖다가 중도층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계획보수층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극복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안철수는 외곽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본경선에 들어가고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은 토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안철수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포말처럼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세훈이가 나경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요. 전번에 오세훈이가 지금 하는 말이 과거 10년 전에 자기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물친고 서울시장을 박원순한테 넘겨준 것을 사죄한다. 빛을 졌다. 그러나 박영순의 10년을 보니까 다 망가져 버렸다. 문재인 시절에 자기가 하던 재개발이라든가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서울이 퇴보했으며 부동산 값은 폭등했다. 따라서 지금 1년뿐이 남지 않은 4월 7일이면은 1년 남아요. 1년. 그 서울시장 임기가 1년이 남는데 자기는 대권 꿈을 접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서울의 생명을 걸어야지 대권 꿈을 지금 생각할 수도 없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대권의 향배를 갖다가 3위는 어떻게 말하는가? 오세훈 같은 경우는 대권 꿈을 지금 생각할 수도 없고 대권 꿈을 접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나는 선출직으로서는 나의 한계는 서울시장이다. 대통령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잘라버리죠. 솔직히 그래요. 나경원이는. 그래 그 나경원이는 서울시장하고 나중에 국무총리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대권 꿈을 접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안철수 빠들은 지금 안철수가 대선을 가기 위해선 징검다리로 서울시장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무릎을 꿇어라 자기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 명이
물론 문재인보단 나아요. 누가 해도 문재인보다 낫고, 근데 안철수는 문재인보다 나을지 난 몰라요, 솔직히. 정치란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만 명을 임명해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권에 대한 꿈은 오세훈은 서울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접는다. 나경원이는 나는 대권 꿈을 꾼 적이 없다.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아마 선출 중에서 최고봉이다. 안철수는 쩍쩍.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셋 다 가지고 있겠죠. 문재인이 질려가지고 문재인이 난정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야심이 있지만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오세훈이는 오늘 출마하면서 문재인과 강요들은 광화문에 나와서 석고대죄하라. 가장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이는 짬뽕과 짜장면 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폭정, 거기만 대 이야기하고 오세훈이 같이 문재인은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냥 사과하라만 그러죠. 가장 강하게 문재인을 치고 나갈 사람은 이 세 명 중에서 1위는 오세훈일 거고 2위는 나경원일 거고 3위는 안철수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전체는 보수와 중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지 서울시장도 이고 대권을 가져올 수 있다. 오세훈은 지금 그 전략으로 나가고 그러려면 문재인을 치려면 중도와 보수가 같이 쳐야 한다. 그죠? 그리고 나경원이는 우파 쪽에서 힘을 모아서 쳐야 한다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말 워딩을 보면은 자기가 중도 진보층을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면은 중도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안 찍고 자기 지지도 처리할 것이다 하고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정쩡한 형태가 또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한 것만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제가 더 독하게 방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명이 갖고 나올 그 정책이라는 거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박원순이 10년 동안 서울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예산만 탕진됐고 좌파들만 꼽아놨어요. 대표적인 게 그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만드는 거에서 노조 애들이 다 찾아해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TV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교통방송 한 달에 서울시에서 300억 원을 주는 거기에 대한 이 세 명의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오세훈과 나경원은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안철수는 그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란 말만 하지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정책을 갖고 나오는 건 뻔합니다. 문재인과 박원순의 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가장 크게 지금 되는 것이 개발 정책으로 나올 것은 하나는 부동산 정책, 그죠?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이죠. 코로나 극복은 뭐 어떻게 하든지 독경 객경을 보고 부동산 정책을 보면 되죠. 부동산 정책을 오세훈의 가르치던 당시에 재개발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렇죠? 세빛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라는 게 그거 한강에 배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모두 한강을 서울을 한 단계 업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나오면 공급 정책을 확실하게 펼 거 아니에요. 그죠? 재건축하고 재개발 들어간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경원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은 하는데 거기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한다. 그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짜집게 한 거예요. 좌파에서 한 70% 가져오고 보수에서 한 30% 가져와서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걸 화면을 보면 변창흠하고 비슷해요. 안철수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여기저기 그냥 다 끌고 모아서 갖다가 붙여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값에 뭘 진정시켜달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떨어지면은 경제가 망하니까 더 이상 못 오르게 진정시켜달라는 공급뿐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두드려 부시고 다 짓는 것뿐이 없어요. 왜?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근데 안철수는 말한 게 뭐죠? 그린벨트를 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74만 가구 짓겠다 않습니까? 임대주택도 짓고 청년주택도 짓고. 그 문재인 정책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린벨트에 나무가 없다고 그 그린벨트 효능이 안 됩니까? 그게 서울을 둘러막고 서울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땅만 있고 그린벨트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나무가 없는 그린벨트를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럼 그린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은 서울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그렇죠? 경기도와 서울 가서 저미지대는 없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허파는 서울의 허파는 없어진다 그러는 거죠. 막 찔르는 거야. 안철수가. 일부러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뿐이 없어요. 구도심 아파트 짓고 국민이 원하듯이. 그 다음에 강남 30년 넘은 거, 또 일산 분당 30년 넘은 거, 올해부터 30년 넘죠.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 좋은 인프라를 놔두고 왜 그린벨트를 훼손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살기 원하는 거,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그린벨트 갖고 나온 안철수는 벌써 패착이다. 정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오겠죠. 지금 오세훈 옆에 있는 그 선거 지원자들, 또 나경원에 있는 선거 지원자들, 오세훈은 아직 발표 안 했는데 나경원이 같은 경우가 전희경이가 대변인 한다 그러죠. 강력한 우파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태규, 권은희 뿐이 없어요. 근데 권은희는 원래 좌파적인 생각이고,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와서 어떻게 지금 중도가 보수화되는 서울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지원하는 그룹이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안철수는 다 나왔고, 그러면은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하고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약 상황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한테 몰아가고 그 조직이 다 몰아치겠죠. 오세훈이나 나경원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단일 경선이 되면은, 그죠? 결선에서 이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정책 개발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또는 당원들, 국회의원들, 당세, 이게 안철수가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철수는 지금 계속 하는 말이 그냥 단일화야.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 벌써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다. 근데 누구야? 그 안철수 같은 경우는 재개발 현장에 자꾸 다녀요. 강북에. 근데 강북의 현장들은 말이죠. 절대적으로 민주당 표지 상대적으로 커요. 민주당 표지 보수 진영의 표가 많지가 않아요. 안철수가 이기려면 강남을 가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강남에 안철수에 대한 비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나경원이가
짬뽕 짜장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정부는 상한 짬뽕이다. 짬뽕이라는 건 좌파를 말하고 짜장면이라는 걸 우파를 말한다 그래요. 나경원이가. 응? 나경원이는 확실하게 지금 그 중도인 척은 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나경원이 중도인 척 하지 않겠다는 것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오세훈이는 보수 중도로 간다. 나경원이는 아니요. 안철수는 중도 진보다 이래버리니까 자기는 중도 척 하지 않겠다. 보수 기존의 우파만 가지고 자기는 선거하겠다 그러는데 두고 보시죠. 저는 벌써 예상이 와요. 솔직히 누가 이길 건지. 그러나 오세훈하고 나경원은 똑같이 칭찬을 할 거예요. 나경원하고 오세훈은. 그리고 나경원이가 하나 잡은 게 있죠. 아내의 맛을 어떻게 출연해가지고 나경원이하고 박영선이 한다 그러는데 박영선은 망했어. 그거 안 한 다음에. 회자가 안 돼. 나경원은 계속 문바들이 두드려 주니까 얼마나 좋아? 아내의 맛 출연한 거 하나 때문에 말이야. 출연 당시보다 지금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호응을 받고 있어.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짬뽕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짜장면은 보수 우파, 짬뽕은 진보 좌파. 그리고 때로 둘 다 먹고 싶은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짬뽕을 만든 게 아니라 상한 짬뽕만 만들었다. 상한 짬뽕만 만들었다. 시대에 따라 자가 옳기도 하고 때로는 우가 옳기도 한데 둘을 섞어버리면 그는 이도 저도 아니란 이야기다. 둘 다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보수 중도로 간다는 오세훈, 중도 진보라는 안철수, 이도 저도 아니다. 둘 다 먹고 싶다고 해서 큰 그릇에 짬뽕과 짜장을 부어 섞어주지 않는다. 중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가치나 이념에 충실해야 비로소 세상을 더 올바르게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이치다. 아이고야, 쓰고 보니 짜장면 한 것이 몹시 생각난다. 우파 짬뽕으로 바꿔서 읽어달라. 짬뽕이 좋으신 분은. 독하고 섬세하게. 어문의 일패. 나경원이가 이런 말한 거는 우파 좌파 갈라치면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을 하죠. 빈사 상태다. 서울이 벌써 빈사 상태고 당선돼봐 1년짜리인데 서울을 아마추어 초보 시장한테 맡길 수 없고 1년짜리 인턴 시장한테 연습 시장한테 맡길 수가 없다. 나는 검증이 됐고 2번이나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다. 당선되자마자 서울시의 문제점이 뭐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서울시 시정을 펼칠 것이다. 박원순 거를 다 드러내겠다. 이 친구가 오세훈이가 옛날에 강연할 때도 있고 한번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요. 자기가 해놓은 것을 박원순이가 다 망가뜨리고 이러니까 아주 막 울분을 넣을게요. 울분을. 그 세빛둥둥성, DDP, 한강 르네상스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서 아마추어 초보 시장이 누구예요? 나경원을 공격하는 거고 1년짜리 인턴 시장, 연습 시장은 누구예요? 안철수를 공격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약점들은 다 있어요. 그 솔직히 오세훈이가 그 당시에 무상급식 투표를 붙인 것이 그 당시에 좌파이들 문재인 노무현 세력이 선거를 보이콧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30%의 투표율을 안 만들려고 걔네들이 투표 거부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저는 지금도 100% 무상급식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고고티브이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가난하고 형편이 불편한 사람한테만 무상급식, 복지하면 되지 왜 똑같이 주냔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돈 뺏어가는 거는 부자한테는 더 뺏어가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또 안 걷고 있죠. 그러면은 세금도 같이 매겨야 되겠죠. 그게 시장 원리 아니에요? 소득세가 1원이라도 있으면 소득세를 갖다 걷어야 되죠. 가난하고 힘든 자한테도 세금 얼마 걷고
상대적으로 더 사는 사람,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고 그게 시장 논리인데 세금은 안 걷고 무상복지만 한다? 그게 좌파 포퓰리즘이고 그게 현재까지도 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겠다. 이런 지금 형편없는 정책이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에 의해서 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이제 나와야 될 거예요. 안철수가 오세훈을 무상복지 때문에 서울을 갖다가 박원순한테 넘겨줬다. 근데 안철수가 넘겨줬잖아.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 전에 잘못 판단으로 좌파 시대를 이런 것을 사과한다 하고 출마를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좌파 시대, 박원순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사과 않고 출마하죠. 보시자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민이, 서울 시민이 반응하나. 이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하여튼, 세 명 다, 이제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릴 거예요. 이 세 명 다. 목표는 이제 문재인 재건데. 근데 저는 지금 말이죠. 벌써 예상이 돼요. 제 방송 오랫동안 드시는 분은 내가 누가 될 것인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싸움을 붙일 수가 없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사리 같은 거야. 홍사리가 말이야. 김종인 씨는 이 세 명의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빅3를 갖다가 포용하라 그러는데 홍사리 제발 그런 쪽 하지 마. 넌 너 갈 길이나 가. 그 밖에서 괜히 그 EJ 그 국민의힘 뽀일련 작전을 자꾸 쓰지 마. 이까지 하겠습니다.